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10년 통장 39페이지 화려한 은퇴대 우울한 재입사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입사할 때만 해도 도차장님과 공국장님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투덜거리는 내게 나하나 PD는 한술 더 떠서 격하게 동조했다. 아무리 선배라도 예의는 갖춰야 하는 거 아니야? 이때 사람 좋은 오주훈 PD가 격양된 분위기를 누구뜨리기 위해 한마디 했다. 자, 도처장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아이고, 도처장님만 보면 분위기가 다운이다. 동기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고 있어? 우리가 방송 데뷔한 지 자그마치 10년째 되는 날이야. 오주훈 PD는 평소 도처장을 마뜩찮아했던 나나 PD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서둘렀다. 나 PD의 날카롭고 질긴 하마평을 넣자면 끝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군. 벌써 입사 10년이라니 참 세월은 빠르기도 하지. 오늘 내가 분위기 있는 호텔에서 한턱 쏜다. 오케이? 오준 PD와 나는 방금 나나 PD의 말을 제대로 들은 건지 의아했다. 짠순이도 모자라 아주 자린고비의 원조격인 나나 PD가 한턱 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다. 어이 짠순이 돈벼락 맞았니? 나 PD는 산전수전 다 겪은 노부인처럼 능글맞게 웃으며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벼락 중에 정말 맞고 싶은 벼락은 돈벼락이지. 호호호. 실은 공국장님이 우리 은퇴식에 초대했어. 그럼 그렇지. 나는 뭐 잘못 먹었나 싶었다. 내가 좀 짜냐? 저리가 짜네 난다 짜네. 공국장은 1차 베이비 부모의 마지막 동생격인 63년생이다. 어제 오늘 온통 노후와 은퇴에 관한 이야기들 뿐이니 왠지 기분이 묘했다. 더 이상 은퇴와 노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내게도 불행한 일이 일어날 듯했다. 우리는 퇴근 후 다들 공국장 은퇴식에 참가했다. 은퇴식은 격조 있고 차분하게 진행됐다. 고혁세 국장의 부인과 자녀들은 30년간 열심히 살아온 남편과 아버지를 바라보며 뭉클한 감회에 사로잡힌 모습이었다. 공국장 역시 방송국 내에서 존경받는 직장 상사였을 뿐 아니라 단 한 번도 일 처리를 거르친 적 없는 듬직한 사회인이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에서도 그에게 특별한 은퇴식을 마련해 준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에게도 상당히 의미 깊은 은퇴식이 틀림없을 것이다. 공국장을 따르는 많은 후배들과 잠시 숙연하게 만드는 그의 은퇴 소감 등은 은퇴식 분위기를 더욱 격조 있고 감동적으로 이끌었다. 식 중간중간에 공국장이 30년 동안 방송국에서 수행해온 일들과 그의 커리어가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 그리고 지나간 삶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감사 화면이 비춰졌다. 마지막으로 권혁세 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성별사를 읽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갔다. 오늘 저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제 은퇴식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오면서 흔한 은퇴식을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요. 오셨겠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은퇴식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은퇴라고 하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특별한 자리라니. 공국장의 말에 참석한 사람 모두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졌다. 저는 오늘까지가 제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반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이지요. 저는 오랫동안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의리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다. 단상에 몇몇 사람들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면면을 보니 다들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우리 회사 출신의 전직 PD들이었다. 내 기억 중에 한 명은 이사로 재직하다 몇 년 전에 퇴사한 정호진 이사의 모습도 보였다. 그들이 단상으로 올라가 권혁세 국장 주변에 서자 참석자들 모두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분들이 여기에 뭐하러 올라왔나 싶으시죠? 그것도 제 은퇴식에 말이죠. 오늘 이 자리는 권혁세의 은퇴식이 아니라 권혁세의 새로운 인생 출발식입니다. 공 국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바로 곤앤정 컴퍼니가 출범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곤앤정 컴퍼니는 10년 전부터 기획한 회사로 앞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과 마케팅, 예산 편성들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모두 공국장의 깜짝 쇼에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공국장에게 진심 어린 갈채를 보낸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 닥쳐올 미래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공국장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나도 열심히 박수를 쳤다. 박수를 치며 내 마음도 뜨거워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송인들 모두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낀 눈치였다. 원래 엄지가 있으면 양치가 있는 법이다. 젊음과 열정을 불태워
커리어에 올인하다가 전국엔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이 정석이건만 공국장은 그런 정석을 아름다운 출발로 승화시켰다. 최근 공국장이 사진에 푹 빠져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2, 3년 전부터 전국의 유명한 산과 바다를 갈 때마다 사진기를 갖고 다니며 촬영에 잔뜩 취미를 붙인 것 같았다. 감사 화면에 비춰진 그의 부인과 자녀들은 삶 자체가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부부가 함께 골프를 치는 모습이 나왔을 때 나는 행복한 가정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권혁세 국장의 삶은 모든 사물이 잘 정돈된 것처럼 자녀들도 재정적인 여건도 인생 설계도 제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페이지요. 나는 한참 동안 주변 동료, 선후배들이 들려주는 공국장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은 도영도 차장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도영도 차장은 공국장의 화려하면서도 진술한 언태식을 지켜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눈치다. 그는 연거푸 술을 들이키고 있었다. 한 사람은 화려한 언태식을 하고 또 한 사람은 후배들의 눈치 속에서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다니. 스크린에 흘러가는 감사화면 중 공국장의 30, 40대 기념사진을 보면 어김없이 도 차장이 공국장과 동급으로 등장했다. 식사를 하며 주위 선배 PD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공국장의 입사 동기인 도 차장은 상당히 유사한 커리어를 밟았던 게 분명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 확연하게 달랐다. 어쩌면 도 차장도 공국장과 함께 화려한 은퇴식을 맞을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선 고통스러운 노후가 도 차장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두 사람의 처지가 왜 이리 다를까? 나는 너무도 다른 두 사람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둘은 어디서부터 다른 길을 걷게 됐을까? 불현듯 나는 내 머릿속에서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 동안 골치를 서게 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불안한 미래를 고민하는 소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특집 재정 프로그램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이었다. 같은 선에서 출발한 두 선배의 삶이 현재 판이하게 달라진 이유를 알아보자. 두 사람의 지난 10년을 낱낱이 분석해보는 거야. 그 차이를 분석하면 분명 해답이 나올 거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은 화려한 은퇴를 하고 한 사람은 우울한 재입사를 했죠.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은퇴가 얼마 남았나요? 저는 한 11년, 12년 남았습니다. 물론 60세까지 정년이 이제 보장되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사실 요즘 정년이 보장이 안 되잖아, 그죠? 저도 제가 이제 한 10년 남았다 생각하니까 예전에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이제 고덕성님 책이 오래됐잖아요. 이 책 읽을 때는 뭐 은퇴 이거 사실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감동이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읽으니까 아주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 보면 사실 10년 아주 긴 것 같았잖아요. 사실 순식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속도가 나이만큼 간다 하잖아요. 제가 지금 49살이니까 49kg잖아요. 어떤 분은 뭐 30대도 있을 거예요. 30대 때는 사실 이런 거 들으면 우습게 생각해요. 은퇴는 무슨 은퇴? 아직 사랑 멀었는데. 미래는 무슨 미래 준비? 아직 멀었는데 생각. 근데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한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겠죠. 저도 사실 하나도 준비 못했어요. 이제부터 하려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속담에 힘을 얻습니다. 제가 이제 10년 남았으니까 남편은 더 하죠. 남편도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데 남편은 이제 한 6년, 7년 남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여보 나는 은퇴해도 내가 집에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니니까 내가 뭘 해도 한다면서 내 꿈이 부흥 강사인 거 알지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또 이제 미리 이제 연습하고 또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지금 사실 미약하잖아요. 제 방송 듣는 사람 뭐 많으면 뭐 112회, 120회, 적으면 30, 40회 되잖아요. 또 사실 시작한 지 뭐 한 달도 안 됐죠, 아직까지. 그렇지만 뭐든지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꿈은 부흥의 강사입니다. 웃음나요? 그리고 이제 꼭 뭐 강사가 부흥에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강사죠, 강사. 뭐 코칭 강사, 뭐 상담 강사. 사람들의 문제를 좀 저도 사실 부족하지만 이제 항상 어릴 때부터 이제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또 사람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상담을 많이 해요. 뭐
제가 뭐라고 그죠? 그건 알지만 항상 또 나이 많은 언니들도 왜 저한테 막 묻고 그러더라고. 제가 좀 조숙했나 봐요. 그러면 저는 상담해 주는 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중요시한다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런 걸 상당히 좋아해요. 사실 그것도 좀 자기가 좋아한다는 거는 거기에 좀 재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도 어떤 분의 존경하시는 분들의 은퇴식에서 성별사도 읽어드리고 제가 직접 작성해서 이제 읽어드린 적도 있고 또 최근에도 또 어떤 분 존경하시는 분 모시는 분들이 또 퇴직하실 때 또 은퇴식에도 가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이렇게 자기의 은퇴를 준비하고 노후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준비하시는 분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 3, 4개월은 신나게 노시더라고요. 노시고 좀 지나니까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또 그런 게 찾아오고 너무 좀 고독하다, 외롭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았어요. 그분들이. 제가 말하는 두 분은 어렵지도 않았는데 얼마 전에 퇴직하신 분은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해외여행 가셨는데 뭐 고독하다 이 말을 딱 그 카톡에서 제가 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고독하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 사실요. 그분이 아주 활발하신 분이거든요. 또 다이나믹하신 분이고 열정적인 분이시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또 아주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저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겠구나. 나의 일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제 카톡을 보냈죠. 그분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인간의 고독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보내면서 이게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세요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보내고 또 제가 방송 중에 또 기독교 관련 책도 읽은 게 있거든요. 그걸 좀 몇 개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떤 분은 은퇴를 하시고 난 뒤에 자기가 즐기면서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즐겁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있죠.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사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실 재정적인 문제 해결되면 다니기 싫죠.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만약에 재정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사실 여행 다니면서 글 쓰면서 또 방송하면서 또 강사하면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신나게 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게 만만찮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그러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고 사실 제가 그 말 제일 싫어했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그 말 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해하겠더라고요. 자식들이 눈을 번득이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40, 50대면은 가장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때잖아요. 그죠? 인생의 피크죠, 피크. 물론 회사에서도 가장 봉급을 많이 받는 시기겠지만 가장 많은 지출이 있는 시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운명을 바꾸는 10년 통장이 될지. 저도 사실 옛날 이거 읽고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 사실 저는 오래 못 갔어요. 또 제가 재테크에 대한 감각도 떨어지고 그래도 항상 뭐 짠돌이니 뭐 테닌이 뭐 10년에 뭐 10억 모으기 뭐 이제 더 되더라고요. 완전히 더 빨리빨리 하던데 그 돈 모으시는 분들 보면은 참 있잖아요. 존경합니다. 존경.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칼럼 쓰고 신문사에 칼럼 쓰고 대경일보라는 신문사에 칼럼 쓴 지 오래됐거든요. 그 수경낭자 칼럼이라고 칼럼 쓰고 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글 쓰는 거 참 대단하다면서. 근데 저는 사실 글 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재테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알뜰하게 뭐 한 방에 하시는 분보다는 이제 알뜰하게 계획 세워서 있잖아요. 탁탁탁 있잖아요. 스텝 바이 스텝 차곡차곡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알뜰한 것도 재능이고 재테크하는 것도 재능이고 사실 그게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부분야가 재능이 있겠죠. 사실 저 관심이 없었거든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은 카드 쓰고 마이너스 통장 내고 그런 걸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보면은 뭐 지나온 후에 이런 코너 있거든요. 재테크 뭐 카페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저하고 똑같은 분 상당히 많더라고요. 카드를 잘랐다가 좀 한 1년, 2년 지났다 다시 또 다 잊어버리죠. 까만 데까 잊어버리고 또 새로 개설해갖고 또 똑같은 거 실수를 계속 되풀이 하시는 분.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은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 은퇴하고는 돈 때문이 아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이 물론 뭐 싫거나 그렇진 않아요. 재미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 한 번씩은 왜 여러분 매너리즘 빠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뭐 교수들처럼 1년 뭐 안식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선생님 여동생이 선생님이 있는데 방학 때 보니까 막 쉴 때 있잖아. 한 달씩. 봄방학 짧지만 있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달씩 막 쉬잖아요. 그때 보면 물론 연수도 가겠지만 교사 연수도 가지만 보면 선생님 됐으면 정말 좋았겠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선생님 할 걸 이상한 지 들더라고요. 선생님이신 분 아니라고요. 그래도 모두 다 여러분을 부러워한답니다. 힘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